이번 주제는 내부회계의 실무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부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내부회계는 크게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처음에는 스코핑이라는 과정을 통해 평가 대상 회계 계정을 선정하고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통해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미비점 개선 항목과 운영평가를 진행했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1년 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코핑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핑의 목적은 유의한 계정 과목 및 주석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수많은 회계 계정 과목 중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정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7가지의 계정 과목을 전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렇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계 계정 과목만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불필요한 것까지 확인하느라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계 계정 과목을 찾는 과정을 스코핑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스코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회계 계정 과목을 찾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평가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양적 요소는 회계 계정 과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4가지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준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전순이익 기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나머지 3가지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 요소로 평가하다 보면 수행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스코프인, 아웃을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 금액이란 각 기준별 정해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고 수행 중요성 금액은 중요성 금액의 50에서 75% 중 임의의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의미합니다. 양적 요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스코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직원은 세전순이익 기준으로 스코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 사업보고서상 세전순이익을 확인한 결과 160억이었고 세전순이익 기준에 대한 중요성 금액 산출 비율인 5%를 곱한 값에 수행 중요성 비율 75%를 곱한 금액이 6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찾아보니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네요. 이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양적 요소에 의한 평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질적 요소입니다. 양적 요소와는 다르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평가 방식인데요. 계정 과목에 따른 질적 특성 10가지, 프로세스에 따른 질적 특성 4가지를 고려해 평가합니다.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질문에 해당된다면 체크 표시하는 과정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 선택된 것들을 평가 대상 계정으로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평가 요소를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지금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유의한 주석 정보 파악, 경영자 주장의 식별, 유의한 업무 프로세스의 파악, 평가 대상 사업 단위 선정 등의 과정이 있지만 해당 영상에서는 내부 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든 영상이다 보니 더 이상의 과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적 요소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직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세계 연도의 매출액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이 2천억 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액 기준 비율 중 1%를 곱하고 수행 중요성 비율을 70%로 적용했을 경우 수행 중요성 금액은 14억 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적 요소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적 요소를 평가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긴 표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계정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 15가지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양적 중요성 평가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양적 중요성 평가는 앞서 구해뒀던 수행 중요성 금액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보다 크면 V 표시, 작으면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다만 수행 중요성 금액보다 큰 값들 중에서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준금액의 5배 이내는 1점, 5배에서 10배까지는 2점, 그 이상은 3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계정 과목 내 개별 거래의 복잡성과 동질성을 판단합니다. 해당 항목은 계정 과목 자체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해당되는 계정에 V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 처리입니다. 계정 과목의 특성상 충당부채와 같이 추정이 필요한 계정이 있는데 그러한 계정들을 표시해줍니다. 만약 해당되는 계정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번부터 15번까지의 질적평가를 진행한다면 체크 표시가 된 게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질적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V 표시 한 개당 한 점으로 표시한다면 보이는 것처럼 질적 평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바탕으로 종합 결과를 산출해준 뒤 7점 이상인 것들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면 7점 이상인 계정은 스코프인, 6점 이하인 계정은 아웃을 입력해줍니다. 스코프인으로 표시된 계정에 대해서만 설계평가, 운영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그 외의 계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부회계 프로세스 중 스코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큰 범위에 대해서만 주제를 다뤘는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